안녕하세요, 닥터지비입니다. 제가 내일 맥프로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그 언박싱을 하는 동안에 제가 너무 설레어서 맥프로의 스펙이라든지 구성 요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현장에서는요. 그동안 맥프로를 주문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제 좀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랬던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누군가 맥프로를 실제로 주문하시게 될 경우에 알아두시면 좋을 점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좀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맥프로를 보통 주문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싸게 주문을 해도 보통은 10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 장비를 주문하시면서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죠. 다들 저보다 잘 알고 주문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그 윈도우스 쪽, 그러니까 PC 쪽 워크스테이션들만 조립을 해오셨던 분들은 맥프로로 와서 조금 낯선 부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그 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고 찾아보시고 그러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옵션들을 주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애플의 맥프로 사이트 들어와서요. 주문 화면에 들어오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타워형과 서버 렉에다 넣을 수 있는 렉 형태의 모델이 있는데 이 렉을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타워형을 주문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세워놓고 일반 컴퓨터들, 데스크탑 컴퓨터들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사실 서버 렉이라고 여러 개의 그 장비들을 켜켜이 쌓아놓게 설계가 돼 있는 모델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타워형을 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기본형을 주문을 하실 때 789만 9천 원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옵션을 추가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일단 제일 먼저 그 프로세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2019년형 맥 프로는 전부 다 Xeon W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텔의 프로세서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번 완전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그 프로세서들의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톰 프로세서가 있죠. 아톰은 아주 저전력을 사용을 하고 대신에 성능이 무지 느린 프로세서예요.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휴대용 태블릿 PC 같은 것들 중에서 본체 전체가, 그러니까 스크린까지 달려있는 거 전체가 10만원, 20만원 이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배터리 사용에 민감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류의 그 장비들, 휴대용 장비들에 들어가는 게 아톰 프로세서고요. 이 안에도 아톰도 X3, X5, X7 이런 식으로 나름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고 그 위에 이제 주로 그 보급형 노트북이나 저가형 노트북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가형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는 셀러론 프로세서가 있고요. 셀러론보다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이것도 이제 보급형 중에서 약간 고가 노트북들과 데스크탑에서 사용을 하는 펜티엄 프로세서가 있고요. 펜티엄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코어 시리즈로 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냥 메인스트림 노트북들이랑 데스크탑에서 사용을 하는 프로세서가 코어고요. 코어에서도 이제 i3는 그 중에서는 이제 보급형, 저가형 모델인 거고 i5 정도가 가장 대중적으로 가성비가 제일 좋아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 인텔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약간 좀 더 고성능의 i7 프로세서가 있고요. i7 위에 i9 프로세서가 몇 년 전부터는 나오고 i9보다도 좀 더 위급 프로세서들, 워크스테이션이나 엄청난 연산 성능을 필요로 하는 서버들에 사용을 하는 게 이 Xeon 프로세서고요. Xeon 안에서도 되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아이테니엄은 아키텍처 자체가 X86 기반에서 시작된 돔, 셀러론, 펜티엄, 코어, Xeon 이런 것들이랑 약간 다르게 구분이 되는 완전 서버형 프로세서 중에 하나인데 아이테니엄은 후년에 2021년에 단종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서버용 프로세서라는 게 아이테니엄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Xeon이라는 것 자체는 펜티엄 프로라는 게 있었는데요. 펜티엄 프로에서 시작된 게 여기 이 Xeon 프로세서예요. 인텔 X86 시리즈 중에서 가장 그 고성능 모델이 Xeon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Core i7 위쪽에 좀 더 고성능 Core i7으로 분리가 돼서 나간 게 이 Core i9이고 Core i9 안에서도 X 시리즈가 있고 그 위에 Xe, Extreme Edition 모델이 가장 좋은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코어 시리즈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게 설계가 돼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컴퓨터 매니아들을 위한
게임 매니아들을 위한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Xeon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i9 위쪽이에요. Xeon에서도 이렇게 Xeon E 시리즈가 있고 제일 밑에 엔트리 모델이에요. 그냥 에센셜 시리즈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 가격도 그렇고 오히려 i9 시리즈들보다도 더 싸요. Xeon이기는 하지만 Core i7, i9 이쪽이랑 겹치는 엔트리 레벨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올해 2019년 4월에 나온 캐스케이드 레이크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만든 Xeon 시리즈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Core i9에서 X 시리즈랑 익스트림 에디션은 Xeon이랑 같이 그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공유를 해요. 뭐 일반 Core i7 프로세서들은 이런 그 코멧 레이크나 흔히 10세대 인텔 프로세서라고 하는 CPU가 이 코멧 레이크 아니면 아이스 레이크인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이런 것들은 이제 Core i7 모델에 주로 채택이 되는 그런 마이크로 아키텍처이고, 최근에 나오는 Core i9들은 그 Xeon이랑 같이 캐스케이드 레이크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이 Core i9보다 조금 더 가격이 위쪽으로 요 가격대는 사실 Core i9은 뭐 대충 한화로는 한 70만 원에서부터 한 130, 120, 130만 원 요 정도 나름 뭐 이제 보급형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뭐 Xeon E 시리즈 말고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지금 이 맥 프로에서 채택이 된 Xeon W 프로세서들이에요. 워크스테이션의 W이고, 가격은 이렇게 제일 가격이 낮은 게 $749면은 대충 뭐 부가세 붙이고 원화로 한 사람은 9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가장 비싼 게 $7,453.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부가세를 붙이면 $8,198고요. 원화로 하면 950만 원 정도 되는 프로세서가 요 그 맥프로의 가장 최상위 레벨 프로세서예요. 28코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대충 한화로는 920만 원 정도 한다. 그리고 요 Xeon W2200은 예전 모델이고, 3200이 이번에 맥프로에 2019년에 맥프로에서 채택된 모델이고요. 요것 외에 이 사실 그 Xeon W 프로세서들은 메인보드, 뭐 마더보드라고도 하고 로직보드라고도 하는 그 메인보드 위에 CPU 소켓이 하나만 있어요. 근데 원래 Xeon 자체는 여러 개의 CPU를 꽂아서 그냥 확장성을 엄청나게 늘려놓은 서버용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eon SP Scalable Processor 시리즈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Xeon Bronze부터 Silver, 그 위에 골드 모델들이 있고요. 그 위에 플래티넘 모델이 가장 빠른 Scalable Xeon 시리즈이고요. 좀 다른 종류로 그냥 아예 그 소켓에 꼽는 게 아니라 납땜이 되어서 나오는 형태의 이런 플래티넘 9200 시리즈도 있어요. 920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그 코어 개수가 많은 게 56개까지 있고, 요거를 좀 예외로 하고 이제 그냥 Xeon 플래티넘 시리즈들을 보면 제일 좋은 게 그 Xeon W 프로세서랑 마찬가지로 28개 코어가 들어있는데, 얘는 사실 마더보드 하나에 8개까지 코어를 꽂을 수 있기 때문에 28코어짜리 Xeon 프로세서를 8개 꼽으면 코어가 224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같은 Xeon 프로세서여도 똑같이 28개 코어가 들어있고, 그 주파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램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8280, 뭐 8280M, 8280L 모델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8280 모델은 1TB까지 램을 설치를 할 수 있고, 8280M은 2TB, 8280L은 4TB까지 램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세서 한 개의 가격 차이도 이렇게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제일 윈 모델 8280L 모델 17,900달러짜리 프로세서 8개를 꼽고, 이게 부가세가 붙을 거고요. 한국에서는 25757이. 그러면은 그냥 프로세서 가격만 1억 8,2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맥 프로가 뭐 최대 옵션을 뭐 붙이면 막 6천만 원이 된다 해서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처럼 얘기를 해도 그냥 전문가용으로 쓰는 데는 정말 CPU만 거의 2억 원 가까이를 쓰는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건 사실 그냥 뭐 연구소들, 그 뭐 머신러닝, 딥러닝 하는 연구소들 쪽에서 사용을 하고, 뭐 그래픽 처리 용도로는 이런 프로세서들을 사용을 하지는 아마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GPU 쪽을 훨씬 더 빵빵하게 돈을 쓰겠죠. 이것이 인텔 가장 최신형 인텔 프로세서들의 하이어라키였고, 여기 아무튼 그 우리 그 이번 맥 프로 2019년형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이 Xeon W3200 시리즈예요. 320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기본형 모델, 여기 그 8코어, 8개 코어가 들어있는 기본형 모델은 사실 그 공급 가격은 이 3223이거든요. $749. 원화로 계산을 하면
95만원짜리 프로세서인 것이죠. 베이스 클락은 3.5GHz에서 그 터보로 4GHz까지 가고 코어는 8개 있는 모델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옵션을 올리면 12코어 코어 12개를 사용을 하면 이제 122만원을 더 추가를 하면은 여기 그 3235 모델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3235 모델에서부터 메모리 클럭을 2933MHz인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DDR4 메모리 중에서 2666 최신형 그 맥북 프로 2019년형 그 16인치 모델에 사용이 된 게 요 2666MHz 모델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른 2933MHz 그 DDR4 램들은 요 3235 그러니까 여기에 맥 프로에서는 코어가 12개 이상 있는 프로세서들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속도를 최대한으로 뽑아내고 싶으면 적어도 그냥 요 12코어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는 게 좋고, 사실 뭐 가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122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저가형 8코어랑 12코어가요. 실제로 그 인텔에서 판매를 하는 CPU 정가 차이는 이 3223과 3235의 가격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649달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화로는 82만 7천원 정도 차이인데, 이렇게 122만원 한 40만원 정도 차이를 더 두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실제로 사서 뜯어봐야 확실히 알 수는 있겠지만 A코어 모델을 사면은 여기 그 메모리 자체가 그냥 2666MHz짜리를 아마도 사용을 할 것 같고, 그래도 이 12코어로 가면은 2933MHz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메모리 가격에서도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맥 프로 안에서 가성비만 따지면은 A코어랑 12코어는 그렇게 가성비가 뭐 좋지는 않아요. 약간 그 원래 프로세서 가격에 비해서 살짝 조금 더 돈을 더 주는 느낌이 드는 가격대로 설정이 돼 있고, 16코어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조금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본전 생각까지는 안 나는 정도 가격대로 설정이 돼 있어요. 맨 위에 이 28코어로 가면은, 맨 위에 28코어로 가면은 여기 보면은 A코어일 때랑 가격 차이가 857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정가를 비교해 봐도 $855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뭐 857만원 거의 정가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뭐 본전 생각이 날 것은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28코어 그 가장 빠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는 싶은데 뭐 굳이 나는 그 메모리를 2TB까지 사용을 할 이유가 없어. 그냥 나는 1TB까지로도,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메모리 슬롯이 12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겠네요. 1.5TB까지 사용을 할 필요는 없고 나는 768GB까지만으로도 만족을 해 라고 하면은 똑같은 성능의 Xeon W28코어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면서 이 3275M이 아니라 3275 모델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냥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메모리를 1.5TB까지 쓰지 않고 768까지만 쓸게요 라고 타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3,000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382만원을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맥 프로의 장점이 확장성이 너무 좋아서 그 이쪽 위쪽에서 그냥 손으로 돌려서, 내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손으로 돌려가지고 뚜껑을 열고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는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 로직보드가 바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메모리 사다가 여기다 그냥 꼽으면 되고, 여기가 이 안에 CPU가 들어있어서 이거 열어가지고 그냥 CPU 뽑고 그냥 내가 꽂으면 돼요, 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28코어가 필요한데 램은 768이면 나는 충분해 라고 하면은 직접 그 여기 Xeon 프로세서 3275 프로세서를 사다가 꼽으면 돼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가성비가 좋은 맥 프로, 그러니까 튜닝된 맥 프로를, 튜닝이라고 하는 게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옵션지를 해놓은 맥 프로를 제가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걸 같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메모리는 기본으로는 32GB만 들어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맥북 프로를 사면서 그냥 64GB 최대 용량으로 옵션을 설정을 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맥북 프로는 제가 그 합판을 뜯어가지고 메모리를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27인치 아이맥이랑 아이맥 프로랑 이렇게 맥 프로는 그냥 내가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그냥 메모리 내 손으로 꼽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 절약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여기 1.5TB 메모리를 내 돈으로 사서 그냥 내가 램을 따로 사와가지고 꼽겠다라고 하면은 1.5TB로 올라가는데 3,062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냥 직접 램을 사면요, 요게 그 128GB짜리 그 메모리 모듈인데 요 1.5TB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걸 그냥 12개를 사가지고 꼽으면 돼요. 1349, 16188 부가세 붙이면 17806
이러면은 그냥 2065만 원만 내면은 1.5TB 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거 그냥 부가세까지 합쳐진 거예요. 실제로 이 돈에 직구를 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2065만 원만 내고 직구를 하면은 1.5TB 램을 직구를 하면은 나는 3062만 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내가 그냥 1.5TB짜리 맥프로를 만들겠다 하면은 직접 램을 사서 꼽으면은 1000만 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애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32GB 모듈까지는 Registered DIMM이라고 RDIMM 모듈이고요. 64GB 모듈부터는 LRDIMM이에요. Load Reduced DIMM 메모리라고 메모리 모듈에 이렇게 생긴 그냥 메모리 모듈의 용량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메모리로도 전송을 해야 되는 데이터의 대역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이 빠른 속도로 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리 버퍼라는 걸 중간에 둬서 데이터 전송을 메모리 컨트롤러와 램 간의 데이터 전송을 해야만 해요. 일정 수준의 그 속도와 용량이 넘어서면요. 그래서 맥 프로 같은 경우에 주문을 할 때 메모리 모듈이 64GB나 128GB 모듈일 경우에는 이렇게 LRDIMM을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 이 Registered DIMM이에요. 근데 이걸로도 그냥 RDIMM만으로도 768GB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64GB짜리 RDIMM 모듈을 12개를 사서 꼽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사실 64GB짜리가 그 RDIMM 메모리는 $291밖에 안 해서 이거 12개를 사봤자 3,492 부가세 붙이고 나서 445만 원밖에 안 해요. 여기 보면은 뭐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그냥 뭐 최대의 경우에는 뭐 1715만 원을 줘야만 그 768GB라는, 물론 이렇게 하면 1.5TB까지 확장성이 생기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768GB를 구성을 하면은 1715만 원. 그런데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램을 사서 꼽으면 445만 원에 요 768GB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하면은 이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1270만 원을 절약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옵션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32GB, 뭐 48, 96, 192 이런 거에 대한 감이 되게 없으실 수 있는데, 흔히 사용을 하는 노트북의 메모리가 8GB나 16GB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192GB 뭐 이 정도만 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한 24배 아니면은 뭐 12배 정도 되는 것이고, 768GB면은 흔히 사용을 하는 거에 거의 100배예요. 100배나 50배 정도 되는 용량이고, 요거에서 만족을 할 수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세서에서 3275M 모델이 아니라 그냥 3275 모델을 사가지고 300만 원을 절약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일반 그 노트북의 뭐 100배 정도 용량 메모리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200배까지 채워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램을 사다가 꼽으면 1000만 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픽 카드는 가장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건 레디언 프로 580X인데, 이건 사실 그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게 싸구려 그래픽 카드기는 해요. 아마도 한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 류의 그래픽 카드고, 벤치마크를 봐도 뭐 이게 뭐 이런 식의 벤치마크가 항상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레디언 RX 580 뭐 이건 프로가 아니긴 한데, 이건 프로가 아니긴 한데 580 모델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런 벤치마크 스코어가 비디오 카드의 진정한 성능과 가치를 나타낸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게임에서 프레임만을 빠르게 돌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뭐 더 정확한 연산이 필요한 작업들도 많고,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이런 뭐 쿼드로 같은 비디오 카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 사실 여기 보면은 벤치마크 스코어만 보면은 이쪽에 있는 그 뭐 쿼드로 RX 6000이랑 6000보다 GeForce RTX 2070이 이거보다도 더 빠른데 가격을 보면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GeForce랑 쿼드로 자체의 용도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하는 일 자체가 좀 더 약간 사이언티픽하고 이런, 아니면 그런 섹터에서는 쿼드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뭐 게임 프레임 중요하고 뭐 4K로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진짜 뭐 배그하고 그러면 된다, 이럴 때는 그냥 뭐 GeForce 사서 쓰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런 류의 레이디언이 뭐 그런 건지는 뭐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냥 뭐 쿼드로 같은 거 필요한 상황이 있고, 그럴 때는 사실 더 이런 벤치마크 스코어는 낮아도 훨씬 비싼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무튼 이 벤치마크 스코어가 그래픽 카드의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 지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스코어만 봐서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렇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라디언 프로 580의 성능은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여기에 아직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래픽카드 옵션이 있는데 이 라디언 프로 W5700X 모델, 이것도 역시 그냥 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점을 감안을 해서 보시고요. 요 아까 그게 이제 그 기본 모델이 예를 들면 여기서 패스마크 벤치마크는 뭐 8,000대였으면 요 570XT는 뭐 한 14,000 정도가 되는 그래픽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하나를 쓰거나 두 개를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5700X 두 개를 설치해도 이 라디언 프로 베가 2 한 개를 설치한 것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옵션 가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한 7,000~80,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이 하나 꼽는 걸 설정을 해줄 것 같고요. 그거 두 개를 꼽아도 베가 2보다는 가격이 더 낮을 것이고 실제 성능도 그거보다 조금 낮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역시 그래픽 카드도 그냥 사서 꼽으면 돼요. 뭐 그냥 그 컴퓨터 열고서 슬롯에다가 꼽으면 되기는 하는데, 이걸 실제로 그냥 5700을 사다가 다른 데서 사다가 꼽아본 용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꼽으면은 그 프로 디스플레이 XR 있잖아요. 6K로 출력을 받는 그 맥 프로랑 같이 나온 그 6K 모니터요. 요것도 제가 2월달에 언박싱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모니터에다가 출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내가 사서 이 570S를 꼽아가지고 여기로 출력을 하면요. 사실 모델명이 조금씩 다른데 아까도 그 라디언 그 프로가 아니었잖아요. 580인데도 이렇게 사실 베가2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서 꼽을 수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애플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애플 장비들에 좀 더 서로 결합이 맞게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런 대가로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아마 애플이 청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여기 그냥 베가2 모델은 말하자면 그냥 그 GPU가 그냥 한 개가 있는 거고요. 요거를 그냥 베가2를 두 개를 슬롯을 꼽을 수도 있고, 여기 요 하나하나가 MPX라고 맥 프로 익스펜션이라고요. 뭐 그래픽 카드랑 같이 그래픽 카드의 최적의 냉각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픽 카드 위에 이렇게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하나의 집합체 같은 것들인데, 옵션을 라디언 프로 베가2를 그냥 두 개를 사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베가2 하나, 베가2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베가2 듀오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래픽 카드 하나에 GPU가 그냥 두 개가 꼽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요거랑 성능이 같아야 되고, 하나 꼽혀 있는 걸 두 개 꼽거나 두 개 꼽혀 있는 걸 하나 꼽거나, 그래서 사실 두 개의 옵션 가격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이게 더 적합한 이 둘 중에 한 가지 옵션이 더 적합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을 해둔 것이고, 사실은 그냥 확장성만 생각하면 그냥 GPU가 두 개 있는 거를 그냥 한 슬롯만 사용을 해서 나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당연히 더 좋을 텐데, 이런 옵션이 있는 거는 각각에 맞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베가2 듀오 GPU가 두 개 있는 그 그래픽 카드를 두 슬롯 꽂으면은 말하자면 이 베가2 GPU 프로세서가 4개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베가2 하나만으로 이 5700X 두 개를 꼽은 것보다도 속도가 더 빠른데 그것의 4배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이 맥 프로의 그래픽 카드 최고 옵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베가2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패스마크 지표조차도 없어요. 여기에 리스트에는 없는데 애플이 주장하기로는 현존하는 가장 빠른 그래픽 프로세서라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4개를 꼽아서 구성을 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래픽 카드를 사서 이렇게 PC 같은 데다가 저희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1,0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도 꼽아봤고, 그냥 뭐 3,4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는 막 뭐 3개, 4개씩 막 꼽는데, 실제로 꼽아보면은 그래픽카드 똑같은 걸 2개 꼽는다고 해서 2배 성능을 내기가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어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2배 속도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은 온갖 에러가 나면서 그 2개의 성능을 최대한 짜내는 게 너무 힘들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많아요.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그냥 맥 프로에서 라디언 프로를 아예 그냥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까지 해주면은 이것에 가장 맞도록 소프트웨어와의 궁합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로직보드와 그 그래픽카드 사이의 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최적화를 해줬을 것이기 때문에 라디언 프로 비가랑 비슷한 연산 성능의 그래픽카드를 하나하나 사서 내가 구성을 하면은 단가는 이거보다 낮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꼽고 나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최적화를 하고 서로의 궁합을 맞추는 걸 찾아 나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시간의 비용을 생각하면은 그냥 뭐 1,300만 원을 주고 그냥 다 꼽아줘 라고 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옵션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는 580X 기본 모델로 쓰다가 나중에
그 맥 액세서리를 따로 팔거든요. 맥 그 애플 공홈에서 여기 가서 그냥 뭐 애프터버너 카드도 그렇고 이렇게 레이디언트 프로 베가도 그냥 사서 꼽으면 돼요. 686만 원짜리 그냥 2개 사서 꼽으면은 여기에서 옵션을 선택한 거랑 같아요. 가격도 같아요. 정확히 2배가 안 나오는 거는 요 레이디언트 프로 580X의 가격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언제 사서 꼽아도 나중에 이제 5700X가 뭐 여기 부품에 나오면 그냥 사서 그냥 MPX 모듈 꼽으면은 뭐 나중에 이 가격 내고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냥 사다가 꼽으면 됩니다. 그냥 어렵지도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픽카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저장 장치는 뭐 기본으로는 256GB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맥프로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슬롯들에다가 그냥 사서 꼽으면 돼요. 꼽으면 저장 장치를 뭐 워낙 확장성이 좋으니까 직접 사다가 다 뭐 몇 테라바이트든지 다 꼽고, 아니면 그냥 레이드를 그 외부에다가 썬더볼트 3로 연결해서 구성을 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렇게 나중에 사서 꼽는 저장 장치들은 애플의 그 T2 칩, T2 보안 칩과 아예 그냥 하드웨어 단에서 연계를 시켜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 상황, 맨 처음에 이제 주문을 할 때 선택한 옵션, 이렇게 8TB짜리 옵션을 선택해서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 8TB짜리 SSD 자체가 T2 칩이랑 강하게 바인드가 되어서 그냥 부트 드라이브로 편하게 사용을 하면서 보안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데 그냥 나중에 이제 그 외장으로 사서 연결을 하면 훨씬 이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저장 장치들을 구비를 할 수는 있지만, 약간 이런 뭐 보안 쪽에서의 문제라든지, 그래도 애플에 최적화되어 있는 SSD보다는 그 전송 속도, 읽기나 쓰기 속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사실 그냥 뭐 이런 SSD까지도 필요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냥 아주 싼 가격에 대용량으로 그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그냥 레이드를 구성을 해서 뭐 그냥 100TB짜리 레이드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뭐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그냥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뭐 안에다 꼽든 밖에다 연결을 하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애플 애프터버너 카드라는 거는 애플에서 그 맥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그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이 파이널 컷이잖아요. 그 파이널 컷에서 프로세싱에 극도로 최적화되어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이널 컷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그 인코딩 연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연산에만 극단적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카드예요. 애프터버너 카드를 옵션을 더하면은 이게 이렇게 꼽혀서 나오고, 애프터버너 카드는 여러 개 꼽을 수도 있어요. 이 위에다가도 이렇게 척척척 켜켜이 쌓아 나가면 돼요. 나중에 사서 그냥 여기 애프터버너 카드 따로 팔잖아요. 이거 사가지고 꼽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개 애프터버너 카드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을 할 때는 애프터버너 카드를 하나밖에 추가로 할 수 없는데, 나중에 더 사서 꼽으면 되니까 실제로 그냥 풀옵션 맥 프로의 가격은 흔히 얘기하는 6천만 원 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애프터버너 카드라는 거는 맥에서의 파이널 컷에서 인코딩 연산을 최적화해서 더욱 빠르게 인코딩을 하는 걸 도와주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걸 흔히 ASIC 카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든 카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게 그 비트코인 채굴장이거든요. 비트코인도 채굴을 하기 위한 연산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그 그래픽 카드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이 비트코인 채굴 연산에만 완전히 특화된 프로세서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채굴장을 돌릴 때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ASIC, 뭐 정확히는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에요.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 뭐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널 컷이라든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완전히 극도로 최적화되어 있는 칩을 ASIC이라고 하고, 맥에서의 비디오 편집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카드가 애프터버너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기본 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위에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리게 돼 있고, 바닥에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발받침이 있는 형태인데, 이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것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생긴 스테인리스 스틸 바퀴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바퀴를 달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밀어서 이동을 하면 되니까 훨씬 쉽게 맥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맥 프로를 받아보니까 박스 무게가 33kg이더라고요. 이 정말 무거워가지고 이제 뭐 구루마에다가 올려가지고 들들들들 밀고 다니는데, 이렇게 맥 프로 자체에 바퀴가 달려있으면 나중에 맥 프로를 다 뜯어서 셋업을 한 이후에도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고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바퀴를 다는 옵션은 50만원 정도, 49만원이고요. 바퀴를 달면은 사실 여기 보시면 도착 예정 시간이 바퀴가 없으면은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인데 바퀴를 달면 2월로 밀려요. 그래서 저는 뭐 맥 프로를 빨리 사실 바퀴도 되게 궁금했는데 맥 프로를 빨리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바퀴 옵션을 넣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맥 프로를 살 때만 주문을 할 수 있는 매직 마우스랑 매직 트랙 패드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 매직 마우스나 매직 트랙패드는 완전히 요 실버 색깔이거나 아니면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은 요 맥 프로를 살 때만 실버 블랙 투톤 매직 마우스나 매직 트랙패드를 살 수가 있어요. 맥 프로를 살 때 딸려서 들어오는 매직 키보드는 따로 주문을 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블랙, 실버 투톤이에요. 뭐 극단적인 색깔 장사죠. 사실은 뭐 맥 프로를 살 때만 주문을 할 수 있는 한정판이니까 사실은 뭐 사서 되팔아도 이것보다는 가격이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옵션을 추가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최고 옵션을 걸면 그 유명한 6,600 원래 6,500만 원대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8TB 저장 자체가 원래 요 가격이었거든요. 6,515만 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8TB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서 6,662만원에 최고 사양 맥 프로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맥 프로를 만들어 보라 하면은 구입하는 단계에서는 저라면 일단은 그냥 메모리는 기본형으로 하고 나중에 따로 사서 뭐 1,000만원치를 사든 300만원치를 사든 사서 직접 꼽으면 바로 1,000만원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직접 사서 꼽으시고요. 그래야 가성비가 좋아질 것이고 프로세서는 사실 사고 나서 나중에 꼽으셔도 돼요. 근데 그냥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는 한 16%? 이 정도부터는 그래도 인텔 Xeon W 프로세서의 정가랑 애플에서 청구하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여기부터는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뭐 더 높은 연산 성능이 필요하면 이거 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본형을 사신 다음에 나중에 이 Xeon W 프로세서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셔서 28코어 프로세서 가격이 확 떨어지면 그때 그냥 사가지고 직접 꼽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2013년에 나왔던 그 쓰레기통 맥잖아요. 그것도 그때 프로세서 최고가 모델을 사면은 아주 비싼 가격에 몇백만 원 또 더 주고서 그 옵션을 추가해야 됐었는데 그게 그냥 뭐 시간 뭐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진짜 뭐 n분의 1 가격으로 프로세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냥 그거를 사다가 꼽으시면은 지금 이렇게 뭐 거의 뭐 1,000만 원 돈 되는 정확히는 한 900 몇십만 원이었죠. 그 가격 되는 걸 다 주고 사지 않으셔도 나중에는 한 2, 300만 원 정도의 이 프로세서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뭐 조금만 기다려 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가격 떨어질 때 시장에서 직접 사다가 꼽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냥 16코어 정도 한다 치고 램은 따로 산다 치고 그래픽카드는 뭐 기본형으로 사고서 뭐 필요하다면 그냥 이렇게 맥 부품 페이지 가서 나중에 사서 추가를 하겠다고 하면 되고 애프터버너 카드 같은 것들도요. 그러면은 뭐 그리고 이 부트 드라이브는 뭐 외장을 쓴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한 2TB는 꼽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4테라? 2테라? 둘 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 애프터버너 카드는 나중에 뭐 추가한다고 하고 바퀴는 참 아주 갖고 싶지만 뭐 가성비에서는 빼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뭐 1,000만 원 살짝 넘는 이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맥 프로를 주문을 하실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 CPU든 램이든 비디오 카드도 시간이 지나면 요 맥 프로에 맞게 드라이버도 나오고 맥 프로에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냥 서드 파티로 사서 꼽을 수가 있게 나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서 꼽으시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뭐 여기까지가 맥 프로를 구매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을 바탕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이었고요. 또 뭐 맥 프로 구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저도 이제 맥 프로를 내일부터는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 또 그렇게 뭐 실제 사용을 하면서 장단점이 어땠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뭐 저한테 그냥 편하게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알림 받아보고서 답을 실제 사용한 후기에서 우러나는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 아직 뭐 맥 프로를 지금이든 미래에든 사용할 사람이 뭐 별로 많아 보이진 않아서요. 아마도 제가 내일 첫 번째 언박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워낙 그 맥 프로 사용자층이 협소하니까 이거 사용하시게 될 분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뭐 물어보고 답도 해주고 하면서 그냥 상부상조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정말로 맥 프로를 사셔야 돼서 정보가 필요해서 들으신 분들이겠죠.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냥 댓글로 인사도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집이었습니다. 내일 맥 프로 언박싱 영상에서 만나요.